1989년 7월 24일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아사히 다케산. 산행 중이던 남성 2명의 실종 신고를 받은 홋카이도 경찰은 곧장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거대한 SOS 표시가 보였고 근처에 실종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경찰은 이 근방을 철저히 수색했죠. 그렇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SOS 표시로부터 살짝 떨어진 곳에서 실종됐던 남성 2명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SOS 표시를 남길 생각을 했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실종됐던 남성들이 말했죠. 예? 그게 뭐예요? 자작나무를 이어 만든 이 거대한 SOS는 분명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남성들은 이 SOS 표시를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홋카이도 경찰은 순간 오싹한 생각이 들었죠. 그곳에 아직 다른 조난자가 있구나. 경찰은 다음날 곧장 또 다른 조난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SOS를 만든 사람이라면 분명 그 근처에 또 다른 표식이나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발견합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발견된 누군가의 인골과 유류품을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난자를 구조할 생각으로 갔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확인한 상황. 이에 신원이라도 파악하고자 의과대학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인골엔 동물의 습격을 받은 듯한 흔적이 있었고 나이는 20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이에 수사팀은 난리가 났죠. 여성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수사팀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유골을 발견했을 당시 경찰은 이어서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세면도구, 부적, 카세트 테이프 4장 등을 발견했는데 당시 카세트 테이프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 애니 주제곡, 그리고 이것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유골은 여성의 것이나 녹음된 목소리는 남성. 수사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살려달라.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약 2분 17초간 녹음된 남성의 구조 요청. 그렇다는 말은 이 산에 또 다른 조난자가 있다는 뜻일 터.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연이은 수색과 감식 결과 여성의 것으로 나왔던 당시 유골 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파악합니다. 게다가 남성용 농구와 카메라, 삼각대, 또 다른 유골 등이 발견되면서 이 유골의 주인은 약 5년 전 이 산에서 실종되었던 한 남성이었음을 파악하죠. 현장에서 발견된 농구화는 남성의 발 사이즈와 동일했고 부적은 남성의 거주지 근처 한 신사에서 파는 물건이었으며 고인은 생전 카메라를 자주 들고 다니며 취미삼아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녹음했다는 증언도 확보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여타 조난 사건들처럼 마무리는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테이프엔 당시 녹음자의 위치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SOS 표시가 있던 곳은 평지였고 해당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된 곳도 벼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남성이 어째서 자신의 위치를 벼랑에 있다고 말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벼랑에서 꼼짝 못해 녹음을 했던 것이라면 어째서 이 테이프가 숲속에서 발견된 건지가 의문이었고, 녹음 후 벼랑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것이라면 어째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녹음하지 않은 것인지가 의문이었죠. 또한 SOS 표시도 의문이었습니다. 조난을 당하면 실시간으로 체력이 급격히 소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남는 체력으로 탈출 시도가 아닌 수없이 많은 나무를 자르고 쌓아 올려 거대한 SOS를 만드는 선택을 했죠. 게다가 남성의 유골에서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뿐만 아니라 골절 흔적 또한 있었기에 SOS 제작 과정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됐고요. 때문에 혹자는
이번에 유골이 발견된 남성과 SOS를 만든 남성이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니었을까? 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물론 산세가 험해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다 판단하여 SOS를 만드는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고, SOS를 만든 뒤 골절을 당한 것일 수도 있으며, SOS는 고인과 상관없이 우연히 누군가 장난으로 만들고 떠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추가로 발견된 것도 없고 시간이 너무 지났기에 이 SOS를 누가 만들었고 만들게 된 전후 상황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았죠. 여러 조난 사건이 있었던 아사히다케산은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등산객도 많고 스키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훤한 오픈 봉우리를 가진 산인 만큼 산세도 험해 멋대로 혹은 실수로 하산길을 잘못 들어서면 앞뒤 분간한 데는 숲과 늪지 그리고 고물만 한다고 하죠.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이정표를 더욱 확실히 해두었다고 합니다. 체력이 점점 바닥나가는 상황 속 죽은 남성은 지나가는 헬기를 보며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죽을 힘을 다해 SOS 신호를 보냈고, 체력이 떨어져 소리 지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녹음까지 했죠. 지금의 우리들에겐 이 모든 것들이 의문점으로 다가왔지만 어쩌면 이 모든 건 그 누구보다 살고 싶었던 누군가의 최선의 선택이자 최후의 노력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SOS 조난 사건이었습니다.